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강의의 제목은 최초의 신체시, 최초의 언론인, 최초의 시민운동가 되겠습니다. 1895년 4월 청년 이승만은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이후 1899년 1월 한성 감옥에 수감되기까지 약 한 4년간의 그의 20대 후반의 활동을 요약해 봤습니다. 최초의 신체시, 신체시란 것은 구래의 시조나 한시와는 달리 좀 자유롭고 새로운 형식으로 근대적인 어떤 자유와 계몽 사상을 노래한 개화기의 시로서 이후 한국의 현대시로 이어지는 그 과도기적인 그러한 형태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래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1908년에 최남선 선생이 소년이라는 잡지에서 해에게서 소년으로라는 어떤 시를 발표한 것이 이 최초의 신체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알았습니다만은 한 20년 전에 어떤 학자가 나서서 아니다. 이승만의 이 고목가라는 시가 최초의 신체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898년 1월에서 4월까지 그는 그 협성회보라는 신문을 창간해서 주필로 활동을 하는데요. 그 협성회보에 발표된 시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신체시인데 그 제목은 고목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입니다. 전체 시의 절반만 제가 소개했습니다.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병들고 썩어서 밤만 섰네 심악한 비바람 이리저리 급히 쳐 몇백 년 큰 남기 오늘 위태 원수의 짜작새 밑을 쪼네 미혹한 저새야 쪼지 마라 쪼것도 쪼다가 너 처자 넘으면 고목이 부러지면 어디여지. 이게 시의 전반부입니다. 여기서 이미 청년 이승만의 현실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당시의 대한제국을 병들어 썩은 그러한 고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몇백 년 된 큰 고목이 반은 썩어 있고 나머지 반만 겨우 살아 있는데 심한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제국인데 짜작새가 딱따구리가 와서 계속 나무를 쪼고 있습니다. 원수의 짜작새라고 했는데요. 이걸 누굴 가리킬까? 흔히 어떤 사람은 이게 일본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쭉 읽어보면은 쪼것도 쪼다가 너 처자 넘으면 그러니까 너 처자 넘으면 고목이 부러지면 어디에 어찌할 텐가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이거는 당시의 대한제국의 사람입니다. 짐작컨대 당시 1898년 4월이면은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대한제국이 전령도를 러시아에 빌려주는 그 문제로 격렬하게 어떤 시위를 벌이고 있을 때인데 당시의 친러파 대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 청년 이승만은 당시의 대한제국을 몇백 년 된 반은 썩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한 고목나무로 비유하고 있다. 청년 이승만, 나중에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을 쭉 추적하다 보면은 그는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특히 한시, 우수한 한문의 시를 남겼고 따라서 그는 하나의 시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고비고비마다 그는 어떤 그의 심정을 노래한 시를 남겼고 이런 그의 시작의 어떤 그 생활은 195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승만은 대단히 감성이 풍부한 문학인이기도 했다. 제가 최근에 번역된 독립정신의 각 장마다 말미에는 시의 형태로 일종의 찬이 들어가 있다, 노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소개를 했는데 그는 그의 글을 논문을 시로 찬하는 것으로 끝맺을 정도로 문학적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드디어 한국 문학사에서 최초의 신체시 작가로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배제학당에 입학을 해서 영어과였습니다.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친구 신경우의 소개로 배제학당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영어를 배워서 뭔가 어떤 국가의 정부의 쓰임새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는 서양의 학문, 서양의 정치 사상, 자유와 독립의 사상에 접목을 했고 그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895년 연말에 그는 올리버 에디슨으로부터 상투를 자르고 단발의 어떤 그 근대 청년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1897년 7월 달에 배제학당을 졸업할 때는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The Independence of Korea. 그는 영어로 연설한 최초의 한국인이었다. 이런 영예도 얻게 되었는데요. 그의 영어는 대단히 그 어휘의 표현이나 구사력에 있어서 아주 수준 높은 것이었고, 그 졸업식에 참석한 어떤 서울 시내의 시민들, 정부의 고관들,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절찬을 얻었고, 이를 계기로 그는 장안의 이승만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이해를 할 때 그는 나중에 1898년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각가지 어떤 신화적인 어떤 그 카리스마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몸에 체현하게 된 카리스마, 그 신화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배제학당을 졸업한 것은 1898년 1월 주간지 협성회보라는 신문을 창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제학당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것이었고, 따라서 배제학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기사의 내용에 대한 간섭이 있게 되자 이 협성회보를 그만두고 매일신문이라는 신문을 창간을 합니다. 근데 이 매일신문은 한국 최초의 일간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독립신문이 발간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격일지였습니다. 매일신문은 1898년 4월인데요. 당시로서는 한국 최초의 매일신문, 그야말로 데일리 뉴스페이퍼였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언론사에 있어서도 이 매일신문의 사장이었던 이승만은 나름의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일신문을 창간한 동지들과의 내분이 생겨서 다 배제학당의 그 협성의 멤버들인데, 이승만은 별도로 이종일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1898년 8월 달에 제국신문을 창간합니다. 이 제국신문은 나중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될 때까지 1910년 8월 달까지 인기 있는 신문으로서 존속을 했습니다. 순한글 신문이었고요. 당시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이 국한문 혼용으로 있었는데, 그 황성신문이 국한문 혼용으로서 주로 양반층, 식자층을 대상으로 했다면은 이 제국신문은 순한글 신문으로서 하층민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국신문의 주필로서 이승만은 활동을 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그 한성 감옥에 갇혔고, 한성 감옥에 갇힌 이후 2년 동안은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만은 1901년부터 3년까지 2년간은 이 제국신문에 갖가지 논설을 기고를 했습니다. 이승만이 논설을 기고를 하게 되면은 제국신문의 판매 부수가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는 인기 있는 대중적인 논설가였습니다. 언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적인 어떤 언론인으로서는 최초의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초라는 게 반드시 유일의 최초인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한국 언론사에 있어서 대중의 인기를 얻는 몇 사람의 최초의 영향력 있는 언론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이 컸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만은 대단히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천부적인 재능으로 인해서 각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국 개화의 역사에 있어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문학에 있어서 그러한 거가 하면은 언론사에 있어서도 그는 최초의 대중적인 언론인으로서, 작가로서 영향을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